안녕하세요. 홈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네요. 사실 한 달 반 동안 이쇼 졸작 현장 마무리를 하느라 핑계 아닌 핑계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제작을 해왔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쇼 졸작을 준비하는 과정과 철거부터 마무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 하나하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고객님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도 다른 인테리어와 업체와 비슷하지만 인터넷 홍보 채널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요즘은 동네 인테리어를 무조건 선택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동네에서 큰 간판을 걸고 운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작은 간판을 건물 앞에 설치를 했는데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거의 인테리어 사무실인 걸 인식을 못 하세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간판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또 간판 설치할 때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업체 선정의 기준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고객님들은 너무 스마트하셔서 회사 블로그나 또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회사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핀터레스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 취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PPT로 만들어 오시는 경우도 있죠.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도면까지 그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온라인의 발전으로 소비자분들도 똑똑해지셨지만 인테리어 업체들도 이 인테리어 능력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 이 정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신뢰와 책임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같은 공정과 또 같은 작업자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난다 긴다 한다는 그런 업체들도 하자가 당연히 있어요. 회사 레퍼런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온 사진 현장도 정말 작은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상을 이런 리터치 기간을 포함해서 완공일로 산정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고객님이 입주하시고 최소한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고객님과 협의 후 이사를 미루던가 아니면 이사 후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리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인드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업체들이 책임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하는 자세의 인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발행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보증 증권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또 이 금액 자체가 일반적인 공사 금액의 5% 내외로 이제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보증증권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도 대처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전화를 해서 업체와 잘 이야기를 해서 업체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사가 끝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업체들이 태반이거든요. 타일피일 미루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카페 글로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견적서만 보지 마시고 금액이 또 저렴하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계약하실 때는 항상 직접 업체를 방문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시길 권해요. 업체의 평판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많거든요. 업체의 리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업체의 그런 시공 및 디자인 능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도 레이아웃을 잘 뽑는 업체가 있고 그저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잘 이끌어주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큰 레이아웃 변경 없이 환경 개선 공사만 잘하는 업체도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잠깐의 상담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환경 공사가 아닌 이런 레이아웃을 바꾸는 이슈 스타일 같은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업체들이 한 달에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이니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하는 업체들은 한 현장당 1명, 2명의 그런 감리자를 상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큰 업체가 아닌 이상은 한 달에 2건 이상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희도 저 포함해서 실장님하고 둘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도 2개 현장 이상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해봤자 3개 현장? 그만큼 고객님과의 그런 계약을 한 동시에 믿음을 드리는 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라요. 물론 큰 업체들은 직원이 20-30명 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현장을 마감하는 곳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를 그냥 많이 따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곳저곳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공사 내내 고객님의 그런 가슴앓이를 하다가 입주 날짜가 다가와서 잔금 가지고 업체와 싸우기도 하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리를 하자면 하자보수에 좀 적극적인 업체인지, 또 회사의 그런 평판이 어떤지, 또 나를 정말 잘 설득하는 업체인지, 또 새로운 레이아웃이나 새로운 자재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저를 만나는 과정과 또 계약하는 과정, 그리고 철거가 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홈즈